자, 이번 이야기는 시들무에서 여러 가지 공포 그림으로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로 등장을 하셨던 강천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또 숨막히는 이야기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이고, 강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고, 오늘 또 참여해주셔서 너무너무 좋아요. 예, 아이고, 갑자기 이렇게 네. 푹 오시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천님, 저번에 네. 이제 뭐 태민이 이야기, 그리고 네. 꽃 이야기, 마지막에 또 검은 신사 이야기까지 또 해주셨었는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키워드는 비밀 모임입니다. 비밀 모임? 네. 오, 나 키워드만 들어도 이렇게 좋지? 뭔가 비밀 모임, 비밀 친구 이런 거? 네, 비밀 모임입니다. 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우리 그 비밀 모임 현장으로 출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네. 기회십니다. 이리! 이번 이야기는 제 지인분에게 전해들은 실화, 일본인분이 한국에서 겪은 실화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실화를 직접 겪은 당사자는 당연히 일본인이시고요. 네. 그리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이야기가 진짜 실화라면 와, 이건 진짜 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을 정도로 상당히 기괴하고 의문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을 이제 직접 겪은 당사자 일본인분은 가명으로 사츠키라고 하겠습니다. 사츠키. 예, 사츠키 씨. 여성분이십니다. 사츠키 씨의 그 가족분 중에서 큰 고모님이 한국 남자랑 결혼하셨대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그 고모 영향을 많이 받아서 한국에 엄청 자주 왔다고 하는데, 이제 이 사츠키 씨가 고등학교 졸업한 이후로 한국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그렇게 생각해서 유학생으로 온 거죠. 집은 고모 집에서 지내고 고모 딸인 그 고종 사촌 언니는 좀 큰 기업의 영업팀으로 들어가셔서 따로 생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촌 언니의 방을 사츠키 씨가 사용하는 거죠. 근데 뭐 일본에 있는 본가에서 유학생활 하는데 필요한 돈은 다 보내줬지만 조금 부족했어요. 그렇다고 고모님한테 손 벌리기는 또 싫잖아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고모부가 일할 자리를 마련해줬대요. 그 당시가 슈퍼마켓인지 편의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알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편의상 편의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한국 생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됩니다. 한 달쯤 알바를 하고 있다가 자기 또래 여성분이 편의점에 들어와요. 그분이 물건을 고르고 계산대에 내려놓는데 이제 사츠키가 계산을 하고 약간 서툰 한국어로 뭐 예를 들어서 29,000원이문이다 뭐 이렇게 말했어요. 예. 그때 그 여성분이 비닐봉투에 물건을 담다가 탁 멈추더래요. 그리고는 슥 사츠키를 보는데 뭐시 니혼진 데스까? 혹시 일본인이세요? 이렇게 말을 했대요. 자국인인가? 그때 사츠키도 딱 그 여자를 보고 뭐 하이하이 뭐 그렇게 했겠죠. 네. 같이 일본어 쓰면서 그렇게 이제 뭐 약발이 뭐 일본 여성 특유의 그 높은 톤 아시죠? 네. 그렇게 서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얘기를 나눴대요. 학교에도 물론 자국인 친구들이 있긴 했지만 만날 기회가 그렇게 많진 않았고 학교 밖인 외지에서 자국인을 만나는 건 처음이라서 그렇게 많이 반가웠대요. 사츠키가 그 여성분의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오미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가명입니다. 자기가 뭐 이 주위에 직장이 있어서 이 편의점을 자주 들리겠대요. 그때부터 사츠키랑 나오미가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나이는 사츠키보다 2살이 더 많았는데 그래도 엄청 편하게 지낼 수 있었대요. 그래서 나오미가 매일매일 그 편의점에 와서 물건을 사가지고 갑니다. 물건을 사러 올 때마다 둘이서 뭐 30분은 기본으로 수다를 뭐 떨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도 그 존댓말이랑 반말이 있잖아요. 예. 서로 반말까지 사용할 정도로 가까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전화번호까지 주고받고. 그래서 한 날은 나오미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같이 밥을 먹재요. 예. 뭐 밥 사준다는데 마다할 이유도 없고 거기다가 비싼 초밥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갔죠. 근데 식당으로 가니까 나오미 씨의 옆에 친구들이 2분 더 계셔요. 한 분은 여성분이셨고 한 분은 남성분이었는데 2분 다 나오미 씨랑 거의 같은 나이대로 보여요. 이제 사츠키가 인사를 하고 이 2분들은 누구이시냐고 물어봤는데 둘 다 일본인이고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이대도 뭐 비슷하고 같은 자국인들이니까 그 그룹에 사츠키가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었죠.
근데 이 당시가 정확히 제가 시기가 언제라고는 듣지 못했는데 어떠한 외교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민감해지는 시기였다고 해요. 당시에. 예, 좀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도 시국이 어떤지 알고 있으니 괜히 일본인 4명이서 식당에서 막 일본어 하면서 떠들면 혹여나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해서 한국어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네. 셋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다 동의하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사츠키가 이분들을 어디서 만났냐고 물어보니까 나오미가 한 모임에서 만났대요. 다 그 모임에서 만난 친구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일본인들이 있는 모임이라고 하니까 사츠키도 호기심이 생겼는지 한번 물어봤어요. 무슨 모임이냐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 지역구에 있는 일본인들끼리 모여서 같이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친목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연령층도 다양하고 사람들도 다 좋대요. 그래서 이제 사츠키도 흥미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유학생들은 더 심했다고 하는데 한국 생활을 반년 정도 하면 그때 딱 고향이 그리워지는 그런 시기가 온대요. 이 시기가 사람마다 제각각이긴 한데 아무튼 어느 정도 한국 생활을 하면 그 텀이 반드시 온답니다. 그리고 또 그 텀을 그냥 넘기면 한국 생활이 익숙해진대요. 사츠키가 딱 그 텀에 있었어요. 고향이 그리워지는 그 시기. 그런데 본인은 공부할 것도 아직 많이 남았고 일본으로 잠시 돌아가기엔 조건이 너무 안 맞았어요. 그래서 본인도 고향의 그 냄새가 그리우니까 흥미가 생긴 거죠. 들어보니까 분위기도 완전 일본풍이고 현지 느낌이 정말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나오미가 사츠키의 그 마음을 느끼기라도 한 건지 사츠키도 한번 가볼래?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츠키가 나도 갈 수 있냐고 물어보니까 당연하지. 너도 일본인이잖아. 모임 잡히면 나랑 같이 가보자.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나오미가 전화가 옵니다. 모임이 잡겠다고 주소를 얘기해 주는데 찾아보니까 그 도시와 시골의 경계선 있죠. 예. 딱 그런 곳이었대요. 너무 시골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그래서 사츠키가 이 정도 거리라면 버스 노선 한번 찾아봐야겠다고 말하니까 나오미가 내 차를 타고 같이 가재요. 내가 자기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면서. 그래서 사츠키가 고모에게 집 주소를 말해주고 나오미의 차가 올 때까지 기다려요. 그래서 나오미의 차를 타고 그 모임이 있는 장소까지 갑니다. 근데 딱 와보니까 그 사람이 없고 안 쓰는 건물들은 티가 나잖아요. 그런 건물이었대요. 그래서 사츠키가 무슨 이런 건물에서 모임을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나오미가 모임이 잡힌 장소는 지하래요. 그래서 지하로 내려갔죠. 근데 들어가서 가장 딱 처음 보이는 게 뭐냐면 전범기였어요. 예. 일본 군국주의 때 사용했던 네. 그 전범기요. 그게 일장기 옆에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걸 보는 사츠키 반응은 헐 이거였어요. 아니 한국 생활 해본 일본인이라면 이 전범기가 얼마나 민감한 건지 잘 알 건데 그럼요. 그걸 대짱만하게 걸어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사츠키가 와 이거 설마 그런 류의 모임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 류의 일본인이라면 한국에 왜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건 좀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 그렇게 잠시 당황하고 있다가 옆에서 양복을 입은 남자가 한 명 와요. 그 남자가 나오미랑 사츠키를 보고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본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사츠키도 얼떨떨하게 하이 그러면서 인사를 받고 그 남자가 안내해 주더래요. 들어가 보니까 건물 겉모습이랑은 다르게 진짜 좀 화사하게 일본풍 인테리어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좀 급하게 한 느낌이었대요. 예. 천장에 그 타일을 안 붙였다고 해야 하나? 막 배관들이나 그런 것들이 다 보이는 상태였는데 그래도 분위기는 괜찮았대요. 막 일본의 그 전통 노래가 흘러나오면서 꽃도 여기저기 막 심어놨고. 근데 사츠키는 현지 느낌은 나는데 좀 과하다 싶었어요. 네. 아무튼 행사가 시작되고 엄청 고가의 음식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다 일식이었는데 이게 너무 비싼 음식들이 나오니까 사츠키가 이거 모임 회비 같은 거 따로 걷지 않냐면서 그냥 먹어도 되냐고 나오미에게 물어봐요. 네. 근데 나오미는 네 회비까지 내가 다 냈다면서 부담 갖지 말고 맛있게 먹고 사람들이랑 얘기도 많이 나누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사츠키도 일단은 그 자리를 즐깁니다. 근데 자 돌비님 부탁드릴 게 하나 있는데
저랑 간단하게 대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돌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취미가 뭐예요, 돌비님? 저요? 저 무서운 이야기 예. 듣는 거요. 아, 그렇죠. 예. 자, 이게 평범한 대화입니다. 네. 근데 여기 있는 일본인들은 대화하는 게 뭔가 이상해요. 예를 들어서 돌비님 안녕하십니까? 혹시 취미가 무엇입니까? 이런 식이었어요. 뭔가 엄청 딱딱하면서도 격식에 맞추는 말이었어요. 예. 근데 이 톤을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긴 해요. 사극에서 들었던 느낌도 나고, 그래서 자리가 자리라서 그런가, 왜 말을 저렇게 하지? 근데 대화를 나누는 데는 딱히 지장이 없어서 뭐 문제될 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사치키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주위 사람들이랑 즐겁게 이야기를 나눴죠. 근데 사람들이 질문은 잘 받지 않고 사치키에 대해서 많이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행사가 중반쯤으로 접어드는데 그 사치키한테만 사케 같은 걸 한 잔씩 따라주더래요. 술이요? 술. 예. 그래서 사치키가 이게 뭔 술이냐고 물어보니까 그 술을 따라주는 일본인이 우리 현지 일본에서 직송으로 가져온 엄청 귀한 술이라고 한번 마셔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치키가 한번 사케를 마셔보니까 느낌이 어땠냐면 머리 전체가 너무 시원해지고 기분이 한결 가벼워졌대요. 와, 이건 너무 입에 맞는 거예요. 와, 무슨 이런 술이 있냐면서 내가 진짜 술은 거의 안 마시는데 이건 진짜 먹을만 하네요 하면서 그 술을 계속 입에 대요. 예. 막 그래서 흥이 나니까 서로 일본 노래도 부르고 뭐 춤도 추고 얘기도 많이 하고 만족스러운 자리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모임이 사치키는 약간 현대적인 스타일인 줄 알았는데 좀 많이 올드했어요. 모임 분위기 자체가. 예. 네. 막 클럽 노래 나오면서 엄청 흔들 줄 알았는데 그거랑 완전 딴판이더라고요. 젊은 분들도 있긴 했는데 그리 많진 않고 거의 다 중년층 아니면 노년층이었어요. 근데 왜인지 모르게 세대 차이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신나고 웃고 떠들고 그럴 수 있었대요. 참 묘하죠. 보통 그런 모임은 나이 따라서 나눠지기 마련인데 여기는 그런 거 없이 다 같이 신나게 놉니다. 예. 이제 자리가 끝난 다음에 나오미의 차를 타고 집 앞까지 옵니다. 집에 오면서도 아직까지 그 술의 여운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몸이 너무 가볍고 편안했대요. 근데 집에 도착하고 나오미가 여기서 자동차 트렁크를 열더니 사츠키에게 그걸 주더랍니다. 다루마. 다루마? 이게 일본 인형인데 영화에서도 몇 번 나와서 귀족님들이 보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빨간색 바탕에 머리만 있고 조금 무섭게 생긴 아저씨 얼굴이 그려져 있는 인형이거든요. 예. 그걸 좀 큰 사이즈로 하나 주더래요. 그게 일본에서는 행운을 상징한대요. 아무튼 좋은 자리까지 이렇게 마련해주고 선물도 주니까 사츠키 입장에서는 너무 고마웠죠. 네. 그래서 잘 받고 좋게 헤어져요. 근데 그 모임을 갔다 오고 나서부터 이상한 꿈을 계속 꿨대요. 항상 꿈에서 엄청 큰 뱀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뱀이 사츠키를 꽉 휘감고 입을 쩍 벌리면서 머리부터 삼켰다고 합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대요. 근데 처음 이 꿈을 꿨을 때는 머리만 삼켰어요. 근데 다음에도 똑같은 꿈을 꿨는데 그때는 어깨까지 삼키는 겁니다. 갈수록 이 뱀이 사츠키의 몸을 더 깊게 삼켜요. 일어나 보면 침대는 온통 땀으로 다 젖어 있고 그런데 그런 악몽에서 깰 때마다 그 모임에서 줬던 그 술이 너무 먹고 싶더랍니다. 일상생활을 보내면서도 그 술의 황홀함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나오미한테 따로 연락해서 그 모임에서 준 사케를 어떻게 구할 수는 없냐고 물어봤는데 그건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모임에 직접 오시는 분들에게만 특별히 드리는 서비스라서 그걸 따로 구하긴 힘들대요. 예. 그래서 또 나오미를 따라서 그 모임을 다시 가게 됩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역에서 열렸어요. 가보니까 또 그렇게 인테리어를 해놨더라고요. 저번처럼 똑같이 음식들이 나오고 그 사케를 따라줍니다. 다시 마시니까 역시나 너무 기분이 황홀해요. 정말 나쁜 일은 다 잊을 수 있을 만큼 기분이 너무 좋고 가벼워요. 근데 그 모임에서 사람들이 막 술을 마시고 얘기를 하고 있다가 행사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 노래를 틀면서 같이 춤을 추는 겁니다. 예. 근데 이게 막춤이 아니라 그 가부키라고 일본 전통 연극 같은 느낌이었대요. 그 얼굴만 허옇게 하고 그거. 네, 맞아요. 예. 그거 딱 맞아요. 네. 그러니까 신이 나서 이리저리 흔드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소소하게 움직이면서 리듬을 탄다고 해야 하나? 근데 여기서 그 사츠키가 그때 당시 봤던 게 그 춤추는 사람들 사이로 어느샌가 뭔가가 보였대요.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뱀머리 탈을 쓴 사람이 나타나서 같이 춤을 추더랍니다. 예? 뱀머리 탈. 뱀머리. 오. 예, 그때 느낌이 좀 쎄했대요. 그러니까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뱀임. 그 기분 좋은 술을 마시고 있던 와중에도 뱀 탈을 쓴 저 사람을 보니까 뭔가 기분이 이상한 겁니다. 그렇게 춤판이 끝나고 사츠키가 재밌었다면서 나오미한테 근데 아까 전에 뱀 탈을 쓴 사람이 있던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하는 말이 이 춤의 의미는 악한 것들을 몰아내주는 그런 내용인가 봐. 뱀 탈을 쓴 게 악한 거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나.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사츠키도 그래서 그렇구나. 일단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또 만족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네. 그 이후에도 술의 황홀함을 못 잊어서 그 모임을 3-4번은 더 갔대요. 그 술을 또 마시고 싶어서. 근데 그 꿈은 점점 더 심해집니다. 갈수록 그 뱀이 자기를 더 깊게 삼켜요. 거의 허벅지까지 삼켰을 때. 사츠키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머릿속에서 그 술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귀족님들이 아니 그런 모임을 갔다고 나서부터 그런 꿈을 계속 꿨으면 당연히 그 모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냐? 그치. 당연하죠. 예,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근데 그 당시 사츠키 씨 상태에 대해서 들어보니까 그 술 때문에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었대요. 마치 사리분별을 제대로 못하는 상태. 정상적인 사고방식이 잘 안 되고 온 정신이 몽롱한. 그러니까 정신이 피폐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근데 한날은 사츠키가 자고 있었는데 새벽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씩 소리가 들렸대요. 바람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창가 쪽에서 들리진 않아요. 이게 쉴 새 없이 계속 들리니까 사츠키가 깹니다. 뭔 소리지? 일단 눈 뜬 채로 가만히 누워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다른 소리가 들려요. 쓱 하면서 마치 뭔가 쓸면서 지나가는 소리예요. 그 적막한 공간 속에서 그 소리만 나는 겁니다. 사츠키가 일단은 이거 불을 켜야겠다고 생각해서 침대 위에 일어나서 스위치 쪽으로 다가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침대 밑에서 자기 발목을 탁 잡는 거예요. 사츠키가 너무 놀라서 비명을 지르고 쓰러지는데 침대 밑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면서 기어나옵니다. 제가 사츠키 씨를 직접 만나서 듣지는 못했고 이 이야기를 전해준 지인분을 통해서 듣게 된 생김새를 맞춰 그려본 겁니다. 오, 뱀이다, 뱀. 네, 맞아요. 저게 그날 새벽에 사츠키 침대 밑에서 봤던 그 정체불명의 무언가라고 합니다. 예. 그 침대 밑에 어두운 공간 속에서 노란 뱀눈이 보였대요. 침대가 창가를 마주하고 있어서 살짝 빛이 들어왔는데 그때 똑똑히 봤답니다. 피부가 사람 피부가 아니었고 온몸이 뱀 비늘이에요. 그런 괴물 같은 게 침대 밑에서 꾸역꾸역 나오고 있는 거예요. 예. 사츠키가 너무 놀라서 정말 처절하게 비명을 지릅니다. 그 비명 소리를 듣고 고모부랑 고모님이 방 안에 달려오셔서 불을 탁 켜니까 그 괴물이 바퀴벌레처럼 침대 밑으로 샤샤샥 하고 들어가요. 오, 예. 일단 고모님이 사츠키를 진정시켜요. 그리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덜덜덜덜 떨면서 침대 밑에서 뭐가 나왔다고 합니다. 확인해보니 아무것도 없어요. 고모님도 근데 사츠키가 요즘 얼굴색이 너무 안 좋고 딱 봐도 애 상태가 피폐해져가는 걸 느꼈대요. 거기다가 무슨 괴물 같은 걸 봤다고 하니까 고모님도 뭔가 예사롭지가 않다. 그래서 일단 사츠키를 진정시킨 뒤 자기 방에서 재우기를 하고 그 늦은 새벽 시간에 사츠키가 보는 앞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집에 바로 올 수 있냐고. 사츠키는 일단 진정했지만 잠이 안 와서 뜬 밤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이 고모 댁에 누군가가 와요. 고종사촌 언니예요. 고모 딸. 그 방의 진짜 주인. 이분의 이름은 가명으로 가은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은 언니가 그 새벽에 고모 전화를 받고 아침에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언니가 속히 말해서 센 언니예요. 기가 엄청 세고 카리스마가 있는 언니인데 그분이 현관에서 하이힐을 벗으면서 사츠키를 딱 보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이거였대요. 이런 XX
아니 갑자기 욕을 하니까 가족들이 다 놀래요. 예. 사츠키도 너무 놀라서 언니 왜 그러세요? 이러고 고모부도 야 이 가시나야 너 왜 사촌 동생한테 뭔 말을 그렇게 해? 그러니까 가은 언니가 너 어디 싸돌아다녔냐고 대뜸 이렇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면서 집안에 완전 냄새가 장난이 아니래요. 예. 그리고 가은 언니가 딱 자기 방을 들어가 보니 다시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오미가 준 다루마 있잖아요. 그걸 가리키더니 저거 어떤 놈이 줬냐고 날카롭게 물어보세요. 오. 그래서 사츠키가 일본인 친구가 줬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대뜸 가은 언니가 그 다루마를 두 손으로 들고 와서 사츠키에게 같이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예. 고모부랑 고모님에게는 잠시 사츠키랑 갈 데가 있다고 말하고 다루마를 든 채 인적이 드문 공터 쪽으로 갔대요. 도착하자마자 가은 언니가 그대로 땅바닥에다가 다루마를 박살내버립니다. 다루마가 박살이 났는데 그 안에서 뱀 가죽이 나와요. 안에서? 네, 안에서 뱀 가죽이 나와요. 예. 생 뱀 가죽입니다. 사츠키가 그거 보고 경악을 합니다. 말이 안 나와요. 대체 왜 여기서 뱀 가죽이 나온 건가? 나오미는 나한테 이걸 줄 때 알고 있었나?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때 가은 언니가 야 이거 일본인 친구가 줬다고? 그게 누군데? 와 이거 정말 거지 같은 것들이네. 이러면서 열불을 내시는 겁니다. 뱀 가죽이 그렇게 나왔는데도 이분은 전혀 쪼는 기색이 없어요. 그래서 사츠키가 언니한테 바른대로 말했죠. 언니가 그걸 듣더니 그 일본인들 언제 모이냐고 나도 한번 가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츠키가 거기 일본인들만 모여서 한국인들은 못 갈 거라고 합니다. 그럼 또 이제 가은 언니가 당연히 일본인으로 속이고 가야지. 내가 일본 영업팀에서 근무하는데 그 정도도 못하겠냐? 너 그 모임 다시 잡히면 나한테 말해야 돼. 꼭 말해야 돼. 그러면서 약속을 해요. 예. 이후에 사츠키랑 가은 언니가 또 얘기를 한번 나눴는데 그 가은 언니가 내가 현관문에 들어오자마자 뭘 봤는지 아냐면서 네 몸을 엄청 큰 구렁이가 휘감고 있었다. 이러시는 거예요. 예. 가은 언니 말을 듣고 이때부터 사츠키가 그 모임과 나오미에 대해서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죠.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가은 언니가 집에 오시니까 그 악몽도 딱 멈추고 술을 마시고 싶다는 그 갈증도 점점 사라졌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날이 왔어요. 다시 모임이 잡혔답니다. 네. 사츠키가 언니랑 약속한 대로 모임이 잡혔다고 전화를 걸어요. 가은 언니가 바로 회사 연차내버리고 옵니다. 이번에는 나오미랑 같이 안 가고 가은 언니 차를 타서 가요. 나오미에게는 나랑 정말 친해진 일본인 언니가 그 모임에 가고 싶어 해서 같이 가도 되겠냐고 동의를 구한 거죠. 그러니까 가은 언니가 일본인으로 위장한 거예요. 가은 언니 생각은 만약 이 모임이 범죄와 관련돼 있다면 고작 뱀 가죽 하나로 경찰은 절대 수사 착수 안 한다. 뭐 하는 놈들인지 직접 확인하고 경찰이 손을 댈 스케일인지 아닌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는 거죠. 그날도 역시나 모임 장소는 바뀌었습니다. 모임 장소에 도착하니까 문 앞에서 나오미가 웃으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차에서 가은 언니가 내리더니 나오미를 쓱 봤는데 살짝 멈칫거려요. 나오미가 웃으면서 사츠키 씨 친한 언니분이시죠? 이렇게 일본어로 그렇게 말하니까 가은 언니가 하이하이 그러면서 전혀 내색 안 하고 친근하게 나오미랑 악수를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셋이서 모임 장소로 들어가요. 나오미가 제일 앞에 서고 뒤에 가은 언니랑 사츠키가 따라가는 형식이었는데 네. 걸어가면서도 가은 언니가 나오미의 뒷모습에서 눈을 떼지 않아요. 굉장히 경멸하는 눈초리로 뒤에서 나오미를 쳐다봅니다. 인테리어가 돼 있는 식당 안으로 탁 들어가니까 가은 언니가 이번에는 천장 위를 쓱쓱 바라봐요. 뭔가 낌새가 이상하다는 듯이 네. 천장 위를 이것저것 바라봅니다. 가은 언니의 그 눈동자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둘이서 자리에 앉는데 이제 가은 언니가 모임에 처음 온 손님이니까 예전에 사츠키가 처음 왔었던 그때처럼 거기는 일본인들이 가은 언니 옆에 와가지고 막 얘기를 걸어요. 예. 근데 가은 언니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너무 상냥하고 유창하게 일본어를 하는 겁니다. 이 가은 언니가 하시는 일이 일본인 고객들을 상대하는 직업이라서 네. 그런 친근한 대화를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대학 생활도 일본에서 하셨고 그래서 전혀 꺼리낌 없이 일본인들이랑 대화를 나눠요. 근데 여기서 사츠키가 그 사케를 입에 또 대려고 해요. 네. 그때 가은 언니가 한참 얘기를 나누다가 사츠키 손을 탁 잡고
사츠키, 우리 화장실 잠시 갈래? 이러면서 사츠키를 데리고 화장실로 갑니다. 그래서 둘만이 화장실로 딱 들어왔는데 가은이가 들어오자마자 이런 말을 해요. 여기에 일본인은 없다. 예? 무슨 말이에요? 일본인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저기 있는 사람들 다 일본인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근데 그 가은이가 하는 말이 너도 일본인이잖아. 너도 느끼지 않았어? 이건 일본인들이 평상시에 나누는 대화 톤이 아니야. 정말 일본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런 사람들은 얘기 나눠보니까 대부분 모임에 처음 왔다고 해. 그리고 내가 한 남자에게 출신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간사이 쪽이라고 하더라고. 30년 동안 오사카에서 살았대. 근데 그 간사이 특유의 방언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 내가 보기에는 여기 있는 사람들 일본인인 척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우와. 그러면서 민나 한국인이다. 다 한국인인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인색이나 특징이나 한국인들과 유사하다는 거예요. 예. 자기는 한국인이니까 그런 느낌을 받았대요. 그때 사츠키가 뇌정지가 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내가 일본인들이 아니라 일본인인 척 연기를 하는 한국인들이랑 얘기를 한 건가? 왜 그러지? 그때 이제 가은 언니가 야, 너 일본인이면서도 이런 것도 눈치 못 챘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 톤이 어디서 들었는지 그제서야 기억이 나요. 네. 대학교에서 일본어하는 한국인 친구들. 그 한국인 친구들이 내는 톤이랑 비슷해요. 엄청 잘하지만 약간 어수룩한 느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일본인이라는 그 생각이 박혀 있어서 이런 의심조차 못한 거예요. 네.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나오미가 처음 모임에 대해서 말해줬을 때 그 초밥집에서 사츠키를 불렀잖아요. 그때 일본말 하지 말고 한국어로 말하자고 했잖아요. 그것도 뭔가 이상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사츠키가 너무 무서워지니까 그러면 나오미는 뭐예요 언니?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은 언니가 걘 일본인 맞아. 아 근데 이건 나가서 얘기해 줄게. 일단 너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어. 그리고 그 술 절대 마시지 마. 명심해. 이렇게 말하고 이제 같이 나가요. 사츠키가 언니의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사람들을 보니까 이제서야 그게 느껴지더라. 뭔가 우리말 정말 잘하는 외국인 느낌이에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한국말 진짜 잘하는 외국인을 섞어 놓으면 찾기 어렵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한 명도 아니고 두 명도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게 자연스러워져서 인식조차 못하게 된 거죠. 여태까지 같이 웃고 떠들던 이 사람들이 일본인이 아니라 다 한국인이라고 하니까 공포가 몰려옵니다. 네. 그래서 가은 언니랑 다시 의자에 앉는데 또 거기서 사람들이 같이 노래를 틀면서 춤을 추는 거예요. 가부키 같은 걸 다시 하는 거예요. 네. 전통 노래가 나오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막 일본어로 호응을 하는데 거기에 또 어느샌가 그 뱀탈을 쓴 사람이 같이 있더라고. 오. 같이 그렇게 춤을 춰요. 사츠키도 그걸 묵묵히 보고 있는데 홀리는 느낌이 들더래요. 그때 가은 언니가 옆에서 갑자기 정신 차려! 이러는 겁니다. 그때 사츠키가 그 얘기를 듣고 고개를 탁 숙였대요. 네. 탁자 밑에 자기 주먹을 꽉 쥐면서 겨우 두려움을 참습니다. 춤판이 끝난 다음에 나오미가 사츠키 표정을 보더니 그때 테이블로 다가와서 사츠키 어디 아파? 안색이 왜 그래? 하고 물어봤대. 그래서 가은 언니가 여기 오기 전까지 사츠키가 감기 기운이 좀 있었다. 아무래도 우리는 일찍 들어가 봐야겠다. 이랬대요. 근데 나오미가 그러면 사츠키가 좋아하는 술을 마시면 될 거다. 이 술이 약효 효능도 있어서 몇 잔 마시면 기분도 좋아지고 아픈 것도 싹 잊을 거다. 그러면서 그 사케를 가지고 와서 쭉 따라줘요. 그때 사츠키가 그 사케를 보더니 정말 마시고 싶더랍니다. 군침이 너무 돌고 저걸 마시면 이 무섭고 두려운 감정도 완전히 다 사라질 것 같은 우와. 그런 느낌이 들더래요. 거기 가은 언니가 딱 사츠키를 제지하면서 아니에요. 아무래도 사츠키는 약 먹고 집에서 쉬어야 할 것 같아요. 아픈데 술 마시는 건 좀 그렇잖아요. 이러면서 거절을 하는데 나오미는 끝까지 이건 진짜 약효 효능도 있고 몇 번 마시면 정말 아픈 게 싹 가신다면서 친구도 한번 마셔보라고 그렇게 계속 권유를 합니다. 그래서 사츠키도 한 모금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여기서 가은 언니가 정색을 하면서 안 마신다고 왜 계속 마시라 그래?
안 맞은다니까? 이걸 한국어로 그 자리에서 사람들 다 들리게 그냥 내뱉어버려요. 오. 한국어가 조금씩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크게 한국어로 화를 내면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 시선이 다 몰려. 고개를 다 돌려. 그때 가은 언니가 무서워하는 사츠키를 자기 쪽으로 땡기고는 먼저 가볼게요 하면서 그 자리에서 빠져나갑니다. 사츠키 씨 증언으로는 그때가 너무 무서워서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대요. 네. 가은 언니랑 자기가 나가는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일시정지. 그 상태로 나가는 자기들을 노려봤대요. 이거는 진짜 뭐 거의 무용담입니다. 오, 저는, 예. 전 살면서 이 정도로 강심장이신 분은 처음 들어봤어요. 네. 아무튼 그래서 사츠키를 차에 태워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은 언니가 이제 앞좌석에서 운전을 하면서 다음부터 저 모임 절대 나가지 마. 그리고 만약 저것들이 너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바로 나한테 전화해. 이러시면서 사츠키를 진정시켰어요. 앞좌석에 있는 가은 언니가 그렇게 케어해주니까 사츠키도 심호흡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되찾았겠죠. 자, 그리고 이때 사츠키가 좀 안정된 상태에 놓이니까 가은 언니가 운전을 하면서 그곳에서 무엇을 봤는지 세세하게 말해줍니다. 네. 거기는 완전 뱀 소굴이래요. 천장에 수백 마리가 넘는 뱀들이 기어다녔대. 와, 예. 진짜 멀리서 보면 벌레처럼 바글바글했대요. 예. 그 미럼 아시죠? 예, 아, 미럼 알죠? 딱 그런 느낌이에요. 천장이 아예 안 보일 정도로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사케 계속 따라줬던 술 있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죽은 냄새가 났다고 합니다. 가은 언니 생각에는 아무래도 뱀술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보통 뱀술은 일반인들도 마시잖아요. 이건 뭔가 그런 뱀술이 아니래요. 일반적인 뱀술이 아니다. 예, 유통되고 있는 뱀술이 아니에요. 예. 보통 뱀술에는 그런 흉악한 냄새가 안 난대요. 그런데 이 사케에서는 한 방울 한 방울마다 그 냄새가 진동을 할 정도로 강렬했어요. 그리고 문제의 그 가부키. 그건 가부키가 아닙니다. 가은 언니가 일본 현지에서 거래처랑 직접 가부키 공연을 본 적이 있대요. 전통 가부키랑 느낌이 너무 많이 달랐대요. 네. 그리고 진짜 가부키는 남자들만 나와요. 남자들이 화장해서 여자 역할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춤추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남녀노소 다 같이 춰요. 예. 뭔가 이거는 가부키가 아니라 의식 같아요. 마치 뭔가를 불러오는 의식. 마지막으로 나오미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가은 언니가 내가 사츠키를 처음 볼 때 엄청 큰 뱀이 사츠키를 휘감고 있었다고 했지. 근데 그 나오미란 여자는 훨씬 더 심했어. 이러는 겁니다. 예. 저 그림은 가은 언니가 나오미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보았던 그 모습 그대로를 그린 겁니다. 진짜 그 가은 언니랑 분한테는 듣지는 못했고 이 얘기를 해준 지인분의 증언에 맞춰서 그려본 겁니다. 엄청 큰 뱀이 몸 절반을 다 삼켰대요. 저렇게 뱀 아가리에 거꾸로 물려 있으면서 가은 언니랑 대화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와. 이게 본 모습인 거예요? 네, 가은 언니가 본 모습입니다, 저건. 예. 가은 언니가 내가 신기가 있긴 하지만 이쪽 길로 안 나가서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무언가가 나오미의 몸에 완전히 빙의된 것 같대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냥 완전 합쳐졌대요. 그러니까 나오미라는 사람의 몸에 진짜 나오미의 혼이랑 저 알 수 없는 뱀의 혼이 합쳐진 거죠. 완전 일치돼 버렸어요. 예. 가은 언니의 그런 말을 듣고 사츠키도 다시는 그 모임에 가지 않았다고 해요. 근데 이 사건을 계기로 대인기피증이 생겨서 한 몇 주 동안 고생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나오미가 이제 고모댁 주소도 알잖아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밖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고모댁에만 있는 거죠. 고모도 이제 사츠키에게 휴식이 좀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본가인 일본 쪽에 연락을 했고 그 사건 이후 한 1, 2주 정도가 지난 다음에 사츠키가 귀국기를 받게 됩니다. 예. 일본에 있으면서 사츠키랑 가은 언니가 서로 메일을 주고받고 국제전화도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근데 동시에 사츠키의 일본 현지인 친구도 이 얘기를 듣고 한 가지 추론을 해봤대요. 여기서 현지인 친구와 가은 언니가 주장하는 게 달라요. 첫 번째는 현지인 친구의 주장인데 네. 그 모임이 나쁜 약을 유통하는 그런 현장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예. 네, 국내에 있는 일본인들이나 한국인들이
야쿠자를 통해서 그 나쁜 약을 사고 팔고 나누는 그런 현장이 아니겠는가?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일본어를 어물쩡하게 말한 이유는 약에 취해 있어서 말을 제대로 못한다거나 상당수가 한국인 고객이라서 그런 거고, 나오미라는 여자는 그 나쁜 약을 판매하는 브로커, 우연한 계기로 사츠키를 만나서 이 현장에 끌어들인 게 아니겠나. 그 사케에다가 나쁜 약의 성분을 타고 사츠키를 계속 중독되게 만든 것. 결국에는 사츠키의 온몸에 나쁜 약이 지배돼서 거액의 돈을 계속 상납하면서 이 약을 구매하게 만드는 것이 나오미의 최종 목표가 아니겠나. 이야. 술을 따로 사츠키에게 주지 않은 건 혹여나 사츠키가 이 약의 존재를 알아차려서 사회에 고발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주지 않은 거고, 사츠키가 귀신을 봤다는 건 일종의 나쁜 약의 환각 증상이 아니었나. 진짜 무속인도 아닌 가은 언니의 말을 그대로 믿는 건 억지다. 예. 모임을 개최할 때마다 매번 장소를 바꾸면서 인테리어를 하고 고가의 음식들이 나오는 걸 보면 그만큼의 자본력이 받쳐줘야 한다는 건데, 그렇다면 분명 야쿠자와 관련이 있다. 그 자리는 아무래도 자신들의 상품을 구매해주는 고객들에게 감사의 의미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었나. 예. 자, 그러면 여기서 반론은 다루마에 있던 그 뱀 가족은 어떻게 설명할 것이고, 환각 증상이라고 하기에는 사츠키가 꾼 꿈이 너무 구체적입니다. 네, 그렇죠. 나쁜 약을 흡입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꿈을 지속적으로 꿨다는 거. 그리고 정말 야쿠자들이 그 모임을 운영했다면 애초에 가은 언니를 그 현장에 들이지 않았을 겁니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손님이니까. 그렇게 무한의 신경을 쓰는데 확실하지 않은 손님을 왜 드리겠어요? 그렇죠. 위험 요소가 있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그런 사단이 났으면 입막음을 위해서 충분히 사츠키를 보복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없었어요. 자, 두 번째 주장은 가은 언니의 주장입니다. 일본에는 신도 엄청 많고 신당도 여기저기 널려 있잖아요. 근데 그 일제감정기 때 일본에서 선신이 아니라 다른 류의 신을 모시는 사이비교가 당시 조선에 좀 넘어왔대요. 아, 그럴 수 있어요. 예. 네. 그 일본에서 넘어온 사이비가 파생됐거나 아직도 남아있는 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그 당시 그 사이비에 빠졌던 조선인들이 이어져서 지금의 상황까지 온 게 아닌가? 그렇게 유추를 해봤어요. 예. 그럼 왜 하필 사츠키를 끌어들인 건가? 그건 그 사이비가 숭배하는 신이 애초에 외신, 일본 신이라서 한국인보다는 본토 사람이 일본인이 훨씬 더 접신할 수 있는 조건이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의 목적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사츠키에게 그런 짓을 했다는 건 그들이 숭배하는 뱀신과 사츠키를 접신시키기 위해서 그 사이비들만의 의식, 뱀술을 먹이고 뱀춤을 추고 뱀을 가까이 두게 한 것. 다루마 안에 뱀 가족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 한 게 아니었나. 이렇게 정리를 해봤대요. 일리가 있는. 네, 맞아요. 예. 그럼 여기서 또 반론은 네. 귀신에게 아무리 홀렸다 해도 술에서 그 정도의 중독성을 느낄 수 있나? 그리고 시대가 얼마나 지났는데 일제감정기 때 일본에서 넘어온 일부 사이비교가 현실적으로 한국에 아직까지도 잔존해 있을 가능성이 너무 낮다. 그리고 그 말대로라면 서양 귀신들은 서양인들에게만 접신되냐? 억지 주장이다. 사츠키가 겪은 환각 증상을 전부 다 영적인 걸로 얘기해버리면 귀신을 본다는 가은 언니도 그 현장에서 사츠키가 본 모든 환각 증상을 똑같이 봤어야지 말이 된다. 네. 그 뱀탈을 쓴 뭔가를 말하는 거죠. 근데 가은 언니는 그건 못 봤어요. 한쪽은 현실 범죄고 한쪽은 영적 개입을 주장합니다. 일단은 이 두 가지 가설이 가장 유력하지만 둘 다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둘 중에 뭐가 됐든 정말 끔찍한 일이 엮이고 만 거죠. 야, 이거는 진짜 왜 비밀 모임이라고 했는지 알겠네요. 네. 와. 이 정체가 저도 듣고 나서 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사건 이후에 사츠키 씨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지금 근황에 대해서는 그 지인분도 자세히 모르지만 한국 남자랑 결혼했다는 거 들었대요. 이 사건 이후로 그쪽 모임에서 뭐 협박성 전화나 어떠한 보복이라든지 그런 건 일절 없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모임과 엮이지 않았다고 해요. 사츠키 씨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그 모임이 없어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나마 그런 비밀 모임이 가능하기라도 했지
요즘은 거의 불가능하대요. 마지막으로 네. 사츠키 씨가 그 사건을 겪고 귀국길을 밟기 전에 휴대폰을 계속 꺼놨다가 켰는데 나오미에게 문자가 하나 와 있었대요. 네. 그동안 미안했다. 나를 용서하지 마라. 이런 뉘앙스의 문자였어요. 지금 와서 사츠키가 그 메시지의 뜻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는데 둘 중 어떤 가설이 됐던 간에 나오미도 원래는 자기랑 같은 피해자로 시작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를 그렇게 만들 거였던 거가 너무 미안하다. 좀 이런 느낌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와. 물론 추론이긴 합니다. 네. 근데 맞아요. 지금 강천님이 진짜 모든 가능성들을 다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우리 네, 맞습니다.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이거는 그거 아니야? 저런 거 아닐까? 이렇게 여러 가지로 추론을 해볼 수 있는 네, 맞습니다. 마지막에 또 열린 결말로 이렇게 해주셨는데 이런 네. 모임이 있다는 걸 또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내용. 아, 저도 네, 처음 오. 들어봤습니다. 야, 어떻게 또 이런 걸 들으셨대? 이야, 제가 네. 요즘에 여기저기 다 듣고 다닙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강천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도 잘해주셨고, 그림까지 또 완벽하게 그려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네, 또 숨막히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네. 그래요. 우리나라나 아니면 뭐 해외나 별의별 모임이 다 있을 거라는 거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또 비밀 모임은 어떻게 보면 들어보기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근데 또 여러 가지 열린 결말이 있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야기를 다 들으시고 나서 아 이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정말 또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